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 헬로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수다를 나눠주실 유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유진 씨,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국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간단하게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혹시 유진님 어떤 댓글인지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아, 네. 일본에서 듣고 계신 분의 사연인데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회화를 더 잘하고 싶어서 대화 영상을 찾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 문화도 비슷하지만 한국이 더 학생끼리 하는 행사나 활동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국에 유학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네요. 오늘도 유익한 대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일본의 캠퍼스 특유의 분위기나 학교 축제 같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정성스럽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도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어, 다른 사람들이 듣긴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꼭 한국에 오셔서 한국 대학생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정말로 오시게 되면 아마 한국 사람들의 엄청난 속도에 가장 먼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그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한국인들의 특징이 공항에서 빨리 줄 서고 또 나갈 때 빨리 짐 챙기는 게 또 한국인의 특징이잖아요. 진짜 한국인들 성격 급한 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다 주제도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전 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속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한국어로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다. 혹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서둘러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은 늘 뭔가를 빠르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빨리빨리 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특징이죠.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진님 혹시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문이 닫히는 그 시간을 못 참고 문 닫힘 버튼을 좀 다닥 이렇게 연속으로 누르시는 편인가요? 네, 당연히 모든 한국인이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이제 밖에 아무도 없다 싶으면은 무조건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게 저의 습관? 근데 아마 모든 한국인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린님은 어떠세요? 네, 방금 제가 유진님이 한국인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네. 닫힌 버튼을 누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100% 한국인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다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꾹 누릅니다. 네, 닫힐 때까지 닫힌 음, 버튼을 꾹 누르는 편이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외국에는 한국인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르는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외국에는 그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가짜 버튼인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현지 분들은 문이 이렇게 천천히 닫힐 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되게 여유롭게 기다리신다는 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음, 한국이었으면은 이거 닫힘 버튼 눌려도 왜 안 닫히냐고 엄청 항의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국 엘리베이터에서는 닫힘 버튼이 유독 코팅이 벗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때가 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한국인이 평소에 얼만큼 빨리빨리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진님은 살면서, 와, 진짜 한국은 빠르긴 빠르다 하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음,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가장 빠르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식을 주문하면 어플에 이제 조리 시작했어요 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배달원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배달원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주문하면 30분 안 돼서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나면은 음식이 딱 도착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와, 정말 빠르다라고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놀러 가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처럼 빠른 경험을 한 적은 없어서 새삼 우리나라 배달이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좀, 농담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배달의 맞아요. 민족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이 배달 문화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 제가 유진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배달을 시키고 씻으면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한국인처럼 되게 느껴졌던 것 아,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을 직접 받지 않는 문화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한국인이 성격이 급한 만큼 또 배달을 하시는 분도 성격이 급해서 뭐 배를 누르고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면은 답답하다 보니까 아예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문자를 맞아. 띡 하나 보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뭔가 빨리빨리 문화의 일종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문화뿐만이 아니고 택배 문화, 그리고 음,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정말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오후 한 4시쯤에 택배를 시키면 그게 새벽 배송이 되는 물품이면, 어,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한국이 어떤 이렇게 빠른 문화의 진심이다라는 걸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이 경쟁력이 되는 또 문화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전에 시키면 오후 8시 전에 도착을 하기도 하고, 저녁 12시 전에 시키면 다음날 7시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7시간, 8시간 안에는 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서비스가 생겼을 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는 사실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추가를 해보자면 이런 좀 되게 말이 안 되는 서비스 이면에 노동자들의 어떤 희생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음, 많은 일을 시켜서, 어, 뭐, 병원에 간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좋지만, 너무 편리하지만, 또 기본적인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무거운 맞-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유진님은 그러면 반대로 너무 빨라서 뭐 부담스럽거나 피곤했던 경험도 있을까요? 네. 저는 답장이나 업무 처리 속도 때문에 좀 피곤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음,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음,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바로 답이 와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답장을 조금 늦게 하게 되더라도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예를 들어 업무를 하거나 공식적인 일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일찍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유독 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 늦게 천천히 좀 답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요. 지하철이나 어떤 백화점에 갔을 때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왼쪽은 걷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기다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왼쪽에 서서 걷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뒤에 사람들이 또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경우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고 피곤한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린님께서는 해외에 가서나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속도감이 특별하다고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외국을 나가는 직후에 바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아까 전에 비행기가 도착하면 일어서는 사람들이 음.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문화가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빠르게 쟁취하려고 하는, 네,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한국의 어떤 속도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사진 촬영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진 인화를 하고 또 그거를 결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종업원 분이 너무 느리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답답했었는데 왜냐면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줄이 서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종업원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아니, 줄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천천히 행동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한국인이었고 다른 분들은 다 현지 분들이었는데, 현지 분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조하게 느끼는 것이구나 하고 또 실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유진님도 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음, 저는 해외에 나가서 놀랐었던 점이 인터넷 속도였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사실 동영상이 재생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는 제가 지도 앱을 켰는데 그 지도가 로딩이 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했을 때 그때 조금 아, 한국의 인터넷이 빠른 거였구나 하고 느꼈고 그렇게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라서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게 된다고? 이러면서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진짜 한국이 서비스가 빠른 걸로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잖아요. 근데 문득 내가 한국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동영상도 그 원래 속도로 안 보고 1.5배속이나 심지어 2배속, 음. 최근에는 3배속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네, 데스크톱으로 했을 때 아마 3배속, 4배속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음. 것처럼 조금 어, 막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배속해서 음. 보는 저의 모습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한국에는 환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카드를 찍고 30분이 되기 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타면은 되게 한 100원, 200원의 돈으로 다른 거를 탈 수가 있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지하철 몇 번 문에서 내리면 환승 게이트가 가장 빠른 곳,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승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문으로 타서 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유진님은 또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그 공항이나 지하철역에 가면은 무빙워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빙워크가 이제 평지인데 에스컬레이터가 다니는 것을 한국에서는 무빙워크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를 걷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소식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항상 걸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약간 게임을 하다 보면 레이싱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무지개 같은 부스터. 곳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부스터 2배 이벤트다 이러면서 항상 걸어 다녔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가면 외국인 분들이 거기에 이제 팔을 딱 기대고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되게 놀랐었고,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무빙워크 양쪽에 뒤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국인들이 되게 눈치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그 무빙워크에서 혼자 걷고 있었던, 네, 기억이, 네, 유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아요. 저희는 빨라서 너무 좋고요. 편리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보다 한 20% 정도만 느려진다면 어떤 점이 또 좋아지고 어떤 점이 또 불편해질까요? 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고 이러면 지치는 사람들도 덜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제 20%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답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배달도 기다려야 하고, 택배도 기다려야 기다려야 하고. 된다면은, 이제는 조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완전히 그 빨리빨리 사회에 길들여진 토종 한국인이 된 거죠. 네. 네. 마치 그린님은 뭔가, 네네. 네, 마치 뭔가 맛있는 걸 줬다가 뺏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 네, 같은 그럴 것 경우도, 같아요. 유진님 말에 100% 동의를 하고, 물론, 좀 여유가 생기면 좋겠죠. 사실, 해외여행을 가면 그런 여유를 느끼긴 해요. 아까 음, 말했던 그런 제가 사진을 기다렸던 경우에도, 아, 그래, 뭐, 좀 여유 있게 기다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해외는 저희가 여행을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여유가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고,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고, 또 일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또 효율을 먼저 선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님 말씀대로 배달도 한 30분 더 늦게 오고, 음, 택배도 한 2, 3일 걸리고 이러면은, 아,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전 세계가 놀라는 속도,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다를 떨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빠르고 또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든 금방금방 해결이 돼서 편한 점도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일상의 여유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빠르고 효율적인 것도 너무 좋지만 가끔은 여유 있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속도감에 놀라셨던 경험은 있는지 혹은 반대로 이거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최고다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재밌는 에피소드와 댓글들이 모여야 저희 헬로 그린 수다가 완벽하게 완성되고요. 또 저희 호스트들이 또 재미있는 마음으로 동기를 받아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사연을 읽어드리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1.5배속 말고 정속으로 주변 풍경도 한 번쯤 둘러보는 여유롭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로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 저는 유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유롭고 수다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 안녕.